안녕하세요. 존버 나드입니다. 자, 오늘 진짜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은 가격도 역대 지금 50년 최고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1424원 넘어가고, 지금 뭐 IMF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라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지금 실제 환율은 얼마일까? 지금 뭐 1423원, 뭐 1420원, 지금 1419원인가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환율이 얼마일까? 이것도 제 댓글로 보면은요, 여러 뭐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제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금 사도 될까? 그러니까 금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4,000달러 넘어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계속 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리딩방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그냥 투자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유해드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고, 그게 또 잘 맞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제 유튜브가 뭐 구독자가 늘거나 그다음에 계속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겠죠.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자료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금 사도 될까, 이거에 대한 제가 답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제가 막 뭐 사세요, 그다음에 뭐 파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 드리겠지만, 왜 지금 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실물 골드바 이거를 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제가 명확한 해답은 내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캡처했는데, 제가 보면은 환율이 1418원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 말고 이 테더라고 해서 1달러를 이 비트코인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아니죠, USDT죠, 테더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달러의 가치가 1458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보시면은, 요즘 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 테더를 보시고 이게 실제 환율이다, 지금 이거는 뭔가 한국은행에서 외환 이런 작업을 해서 낮춰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고, 실제 환율은 이 환율이 맞다. 왜냐? 우리가 1458원이 있으면요, 테더상으로 이거를 바꿔주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458원이 실제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요, 4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400원인데요 40원 차이가 이렇게 나서 실제 환율은 오히려 1458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진짜 심각할 수도 있다, 나라 상황이 심각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경제,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거 많이 다뤄드리니까 조금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분들이 다 오셔서 서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존버 너는 어디냐 막 저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뭐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둘 다 그냥 그저 그렇고요. 그냥 이런 뭐라고 하지, 경제를 많이 봐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경제는 뭐 시장에 맡겨라, 웬만하면 시장에 맡겨라, 이런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뭐 좌파냐 우파냐 저를 따지지 마시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패권, 그리고 금 가격이 왜 오르냐, 그리고 브릭스 경제, 그리고 중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또 중국 주식에 대해서, 중국 주식 ETF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야, 너 공산당 좋아하네, 너 좌파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전혀 그게 맞지 않은데, 저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중국이 뭐 잘하는 거 보고, 미국이 잘하는 거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은 빨리 배워서 익히자, 이런 주의인데, 이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처럼, 좌나 우냐 이렇게 저를 넣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 하이브리드라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환율이랑 뭐 이거 테더, 이게 비교해봤을 때 이 테더가 1458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목상 환율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실제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환율이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랑 이 녹색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DXY가 달러 인덱스예요. 요즘 뭐 여러 유튜버들, 뭐 우파 유튜버도 얘기하더라고요. 달러 인덱스 엄청 따지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오셨는지 실제 환율은 뭐 인덱스 상에는 뭐 1,600원이다, 1,500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는 자세한 계산은 좀 안 해드리고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뭔지는 이거 보면서 이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상으로 이게 5년치를 갖고 왔거든요. 그럼 보면은 보통은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랑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쭉 비슷하게 가고 있죠. 여기 커서 보시면 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년치 차트인데 그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이 비율상으로 원달러 환율보다 높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달러 인덱스보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높아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2025년 들어오면서는 이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위에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이 디커플링이 생겼죠.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긴축으로 가는 게 맞아요. 확장 재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하고 돈을 뿌리고 그러면 더더욱 이 환율이 박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는 돈을 계속 뿌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왜 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역대급 예전 역사를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그냥 돈을 뿌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비판도 적게 받고 돈을 뿌려야 그냥 뭐라 하죠? 부채 문제나 그냥 처리하기 싫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을 뿌리면은 대중들은 또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돈을 더 뿌리는 게 그리고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게 또 자산가들에겐 또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위험한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빚을 줄여야 되는데 빚을 오히려 더 늘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10년으로 봐도 달러 인덱스가 높았죠. 이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원달러 환율보다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거를 추월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25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25년 차트에서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달러 인덱스 파란색이 높았는데 지금 쭉 보시면 여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때 확 피크를 치죠. 환율이.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여기 내려와 있고 이거 보세요. 이때 지금 이렇게 피크 칠 때가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위기였습니다. 거의 이게 같아지거나 피크 쳤을 때가 위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달러 인덱스를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지금 녹색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환율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 이게 역전이 됐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또 한 번 언제가 그랬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998년 IMF 위기 때 이때 이렇게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랑 이렇게 벌어져 버려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월한 시기가 세 곳이 있었는데요. 1998년,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닐까? 그냥 뉴 노멀로 봐야 되나? 저는 조금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정부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저보고 막 정책을 바꾸고 나라를 살려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뭘 소시민인데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달러,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금,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이거를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래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 달러를 모아라,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해라.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금 IMF 문제를 삼고 걱정이 된다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버 분들도 보통 여기까지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달러를 모아라.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해라. 여기까지는 하는데요. 좋은 버나드는 여러분들, 좋은 버나드는 고품격 경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위를 또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을 하면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를 하면 어떻게 했냐, 그리고 국내 부동산을 하면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잘 고르면은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난이도가 높다. 국내를 떨어지는 원화 환율, 떨어지는 원화 가치, 쓰레기가 되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 부동산과 국장에서 좋은 거를 고르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냥 차라리 그냥 미국 달러나 미국 지수 추정 ETF 이거를 그냥 모아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게임 아닐까요? 더 쉬운 게임이 뭐냐? 금이 있습니다. 금. 왜냐하면 달러도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보면은 원화가 달러보다 더 쓰레기가 되니까 달러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저명한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사람들, 제프리 건들락이나 피터 시프나 이런 사람들은 달러를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금을 더 모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화를 잘 몰라요.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러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달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과 뭐 자산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원화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안전자산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뭐 안전하게 적금을 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진짜 금융을 더 배우셔야 되는데,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적금을 하면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 환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환율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적금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점점 더 원화의 가치죠.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공부하시고 진짜 달러라도 갖고 계셔야 그나마 방어가 될 텐데, 원화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조금 많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계속 달러를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비트코인, 금 가격이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자산을 모아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코스피나 국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은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산 주요 지표 상승률 보면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폭락을 하고 있는데 달러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금을 왜 더 높게 쳐주냐면, 이런 지금 한 단계 높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산시장 주요 지표 상승률을 보면 올해 상승률입니다. S&P 500이 8% 올랐고요. 금이요 무려 11.3%나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0.1%. 자, 이거 봤을 때 금이 올해에는 최고죠. 이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을 왜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지, 존 버나드만 왜 자꾸 금을 강조하는지, 달러보다 왜 금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축통화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요즘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금이다, 금. 저는 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 현물 가격 보니까요, 4,000달러를 넘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이 훈풍은 언제 끊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트럼프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지금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번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당선이 돼서 진짜 이 기축통화의 패권이 이제는 점점 더 빨리 내려오고 다극화 시대가 벌어지면서, 금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금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은 현물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49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50달러를 넘어섰어요. 지금 저는 금이나 은은 국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 분들은 별로 없어서, 해외 유튜버들, 이 금과 은을 해석해주는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고 제가 요약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계 인플루언서들, 경제 인플루언서들,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데 호주나 이런 금과 은을 보는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은 가격이 50달러를 넘으냐 마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50달러 넘으면은 위해가 없다. 이게 지금 수십 년의 이 고점이잖아요. 50달러가 이거를 넘어서면 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은 특집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은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궁대 문제만 좌파 우파 이걸 나눠서 이렇게 대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자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돈과 가짜 돈의 여러분들 차이를 이제 앞으로 금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어디 부장님, 어디 단장님, 어디 연구소장님, 어디 뭐 박사님, 어디 교수님 아마 많아질 겁니다. 실제 돈과 가짜 돈의 이 차이가 아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명해질 겁니다. 자, 여기 가짜 돈 여기 있죠. 이 가짜 돈들도 예전에는 진짜 돈이었을 거예요. 아마 짐바브웨나 볼리비아 달러, 볼리비아 이런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여기 어디죠? 우즈베키스탄인가? 하여간 이런 지금 화폐 개혁에 실패한 이런 화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신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보증까지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가짜 돈인데도 실제 돈인지 알고 믿었잖아요. 신용과 이런 걸 담보로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돈이 아니었다. 이거는 실제 돈이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밝혀지면서 휴지 조각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이탈리아 중세시대 때 쓰였던 금화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아마도 실제 돈이지 않을까. 금이니까요. 그리고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치가 제로로 수렴했는데 빵원으로 수렴했는데 이거는 실제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 부도 위험이 없잖아요. 뭐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대 때는 뭐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가 보증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금에 대한 가치가 금화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실제 돈은 나라가 망하든 로마가 망하든 이탈리아가 망하든 그 가치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금 사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돈을 여러분들 갖고 있느냐, 가짜 돈을 계속 여러분들 갖고 계시냐, 이거 차이거든요. 존 버나드는 웬만하면 실제 돈을 계속 오래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아시면은요, 바로 이게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는 뭐냐면요, 이 독일이 지금 1920년대에 파산을 했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독일의 이 종이 돈이죠, 페이퍼 막스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거의 뭐 화폐 개혁에 실패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 금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버렸다.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되죠. 안 바꿔주겠죠. 이 돈으로는요. 독일의 돈으로는 안 바꿔줬을 거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금 현물을 모으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 위기 때는 금 현물이 있어야 하고 은 현물이 있어야지. 금 현물 ETF로 갖고 계시면,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면요, 금 ETF나 KRX 뭐 금 시장에서 그걸 예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해버려서 금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버리면요, 과연 원화의 이런 수준으로 그거를 커버가 가능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과연 ETF랑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이 금 KRX에 있는 금 가격이 그 차트상으로 미친 듯이 튀어 오를 텐데 30% 상한가가 아니라 500%까지 뛰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감당 가능할까? 오히려 그냥 실제 가치로 청산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 현물을 왜 들고 있어야 되냐, 왜 골드바를 들고 있어야 되냐 저한테 반문하시는데, 이런 위기 때 여러분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위기가 올 것 같다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 독일이 이 파산했을 때 당시에 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빚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독일 정부에서는 계속 화폐 발행을 하고 계속 부채 발행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상황이랑 그다음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 지금 양적 완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돈을 계속 푸는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왜 지금도 돈을 계속 푸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금 보면은요,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특히나 레이 달리오 이분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브릿지 워터스의 수장이기도 하고, 이분은 진짜 예전부터 계속 유명했는데요. 금에 대해서 계속 요즘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면서 요즘 전문가들이 강조하면서 중요한 게 시중에 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있다.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아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화폐의 신뢰도가 달러의 신뢰도,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이랑 그다음에 국채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날아다닐 때까지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보니까 4,000달러를 넘는 금 가격은 과도한 신용 부담으로 인해 달러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위기 시에 다시 한번 재정적 금융보트 역할을 합니다. 금이 말이죠. 재정적 금융보트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 달리오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금융보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 금 지금 사도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해지를 하는 차원, 그리고 뭐 차익도 당연히 요즘은 뭐 수익률이 좋아서 재미를 보고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 이 금융보트, 경제가 침몰할 때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금융보트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라. 그런데도 요즘은 수익률도 좋으니까 진짜 이만한 자산이 없다, 존 버나드는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시프로라고 해서 이분이 거의 뭐 경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금을 강조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요. 내년에 금값이요 6,000달러가 넘어서고요. 달러 지수는 7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 시프가 제시한 2025 그다음에 2026 전망은 전통적인 금 강세론자 관점에서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서 6,000달러 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5년 말에 4,000달러 가고 지금 현재 그때 얘기할 때가 3,470에서 15% 추가 상승 이미 했죠. 야, 이것도 맞췄네요. 피터 시프가 맞췄고요. 그다음에 26년 6,000달러 갈 것이다. 무섭죠? 그다음에 장기 목표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플러스 부채 축적에 따라 이렇게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봤을 때 정말 무섭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좀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환율은 지금 우리가 보는 환율보다는 더욱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예전에 진짜 계엄 터졌을 때 그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태국에서 원화를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환전이 막혔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뭐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극변한 사태가 터진다고 하면요, 원화로는 환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뭐 유튜버들도 그러잖아요. 달러를 모아라. 그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돈과 가짜 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 못하시면요 다시 또 반복을 매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돈과 가짜 돈의 차이가 있다. 가짜 돈은 신용을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다. 근데 진짜 돈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정부 보증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용을 기반하지 않는다.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게 돈이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고 위기 때마다 진짜 빛을 발하는 게 금이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계속 나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